굿모닝. 지금 시간은 놀랍게도 11시 15분입니다. 어제 통역 준비하느라고 거의 3시 반 정도에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더 눈 붙이고 하다 보니까 11시가 넘어버렸네요. 저는 내일 통역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동시 통역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하면 되는 건데 어제 3시 반까지 했지만 아직도 좀 더 봐야 될 게 남아가지고 아마 오늘 그 자료 조금 더 보고 이따 점심에, 사실 지금 점심인데 집에서 밥 먹고 커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일어나서 밥도 먹고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일어나 봅시다. 요즘 두통도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좀 속이 안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어제는 컵라면을 먹고 자서 속이 좋을 수가 없구나. 저 이번 주에 그 피코 레이저랑 이온자인 관리했거든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여기 여드름흉 때문에 이렇게 집중 관리를 시작한 건데 뭔가 전체적인 피부결이 좋아져가지고 만족합니다. 저는 약속 시간이 2시로 미뤄져가지고 지금 12시인데 그냥 준비하고 나가서 통역 준비를 먼저 하고 있으려고요. 밥만 먹고 왔는데 다시 피부가 건조해졌어요. 생각난 김에 이거 완전 100% 내돈내산으로 저번에 세일할 때 68병인가?에 10만원 초반? 이렇게 네이버 스토어에서 파는 거예요. 아, 이때다. 너무 좋은 딜이다 해가지고 왕창 사놨어요. 여러분 벌써 11월이에요. 믿겨지세요? 저는 진짜 올해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역대급.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외국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1월 1일부터 새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그걸 2달 먼저 하면 얼마나 앞서가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5년이 딱 됐을 때 새로운 내 모습을 완성하자, 약간 이런 영상이었어요. 이거 거의 다 썼어요. 어떡해. 이거 하나 때문에 팔레트를 새로 살 수도 없고. 어쨌든 좀 괜찮은 생각인 거예요. 좀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었어요. 2025년 시작을 달라진 나로 시작하는 거죠. 그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새해 계획 세우고 새해 계획 막 실패, 막 뭔가 스트러글 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2달 동안 그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미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러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최근에 약간 그 영상의 영향을 받아서 좀 지금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 내 일상에서 좀 고쳐야 되는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그 다이어리를 쓰던 거를 바꿨어요.
원래는 제가 타임블럭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타임블럭이 공부를 하거나 약간 주어진 태스크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사실 하루에 시간 정리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가장 관건인데, 제가 갖고 있는 태스크가 막 프로젝트성? 얼마나 이제 진전이 있는지와 같이 계획을 막 짜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여러 개가 겹치다 보면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거는 그냥 단면적으로 시간만 관리를 해서는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의 구성 자체가 좀 더 자유로워야 내가 자유롭게 그때그때 이제 메모도 하고 그 진전되고 있는 과정도 좀 체크를 하고 그런 게 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어리를 새로 바꿨거든요. 저는 이제 준비하고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7도인데 패딩은 좀 과할까요? 어젯밤에 너무 떨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따뜻한 패딩은 아니긴 하거든요. 어젯밤에 너무 추웠어. 오늘도 그렇게 추위에 떨고 싶진 않은데. 안에는 니트랑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오늘 갔다 오면 방 청소를 해야겠어요. 최근에 계속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짐을 싸야 되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 이거 배꼽 파우치 완전 잘 쓰고 있는데 이게 까만색이라서 자꾸 제가 두고 다니는 거예요. 저 한번 미국에서 이거 우버에 두고 내려가지고 완전 아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자꾸 얘를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 귀여운 친구가 선물로 준 브라키오사우루스 키링을 달았습니다. 귀엽죠? 나가봅시다. 결국 더워서 패딩을 벗었어요. 날씨가 아주 좋군요. 제가 가려고 했던 카페는 여긴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카페로 왔어요. 여기 카페가 5층이거든요. 근데 와이파이 빈번이 저기 1층 카운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이거 커피 갖다 주실 때 여쭤봤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UN 인턴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지원했던 거 연락 왔거든? 근데 10월 초에 답이 온 거야. 내가 거의 8월 초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바로 일할 수 있으면 인터뷰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내가 10월 중순에 파리 출장이 있었잖아. 그래서 못했어. 저는 오늘 거의 지금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영어 공부, 영어 스터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왔어요. 저희 둘 다 국내파의
영어 공부법에 대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주시는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특히 통번역대학원에서 배웠던 정말 영어식 사고?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거? 한국식 영어 교육과는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은 스터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통역사들이 깨우치는 영어식 사고의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러면서 영어 공부 습관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깊게 나누고 왔어요. 조만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피 에센스인데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주면 되고 즉각적으로 쿨링 효과도 좋고 진정이 진짜 빨리 돼요. 두피 열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 동시통역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번역을 많이 맞춰놔가지고 오늘은 약간 마지막 PPT 자료만 번역을 하면 돼요. 내일 동시통역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데이 통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개회사부터 시작해서 발표가 쭉 이어지고 점심시간 있고 또 발표 쭉 이어지고 Q&A 세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폐회사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행사예요. 근데 이제 주제는 임상 실험이고요. 발표 PPT 자료들을 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다 번역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문 분야이니까 그걸 번역을 하면서 한국어나 영어로 잘 모르는 표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익혀놓고 정리해놓고 공부를 하고 통역을 합니다. 통번역 대학원을 나온 전문 통역사들은 정해진 요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프리랜서 통역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정해진 요율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번역 대학원에서 그 요율표를 제공을 하는데요. 통번역 센터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외대 통번역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1시간까지는 70만 원, 이제 1시간이 넘어서 6시간까지는 100만 원, 6시간을 초과하면 이제 1시간마다 20만 원씩 추가가 돼요. 대신에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1시간까지는 60만 원, 6시간까지는 90만 원, 6시간 초과하면 오버타임은 똑같이 1시간당 20만 원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은 그러면 하루에 6시간,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무조건 100만 원을 버는 거네? 와, 진짜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통역사가 통역을 받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아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풀데이 통역을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이 통역 자료들을 다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건 어제 잠깐 적어놨던 건데 그때그때 이제 처음 듣게 되는 단어 아니면은 이 주제일 때만, 임상실험이라는 주제일 때만 나오는 그런 단어들, 뭐 지금 제가 어제 적은 것도 LTFU 하면 추적 손실, 이런 이제 약어가 있거든요. 이상 반응을 AE라고도 하고요. 이런 단어 그리고 약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하고 익히는 게 사실 하루 만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통역이라고 하더라도 며칠 동안 저희는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통역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 종일 엄청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동시통역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그 노동의 강도도 굉장히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동시통역을 할 수 있으려면 2년 동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실 텐데 그 골반 같은 동시부스에 갇혀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요율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통역 스터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줌으로 스터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저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 딱 그 통역 당일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시간들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풀타임 직장인처럼 정말 최소 그 정도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치 통역이라고 하더라도 자료가 끔찍하게 많아요. 진짜 지겹게 많아요. 봐도 끝이 없게. 그래서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했는데도 끝을 못 내가지고 오늘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8분이고 번역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 마친 자료들을 굿노트에 옮겨서 아이패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요. 이게 다 PPT 자료예요. 내일 하루 종일 쓸. 이 내용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PPT에 빨간색으로 다 빨간색 글자로 번역을 해둡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좀 생소한 단어, 표현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놔요. 이렇게 굿노트에 옮겨 놓으면 컴퓨터로는 통역 플랫폼에 접속을 하고 아이패드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지금 클라우드에서 내려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아젠다가 적혀있는 파일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해서 보면은 보기 쉽고 깔끔해서 프린터를 해놓으려고요. 지금 아까 1시간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순서가 변경된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변경되거나 할 때 바로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시간표를 보면서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얘는 하나 인쇄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표도 뽑았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냥 카톡방을 옆에 띄워놨었는데 그건 혹시 어떠세요? 그냥 넘길 때 여기로도 리퀘스트 해도 하고 카톡방에 지금 시간은 7분 뒤에 시작합니다. 이제 파트너 선생님이랑 잠깐 통화했고 10시부터 딱 시작이어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대해서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참여자는 2,912명입니다. 환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이제 참가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긴장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스킬이 있겠는데요.
이제 사용되는 실험실, 연구실의 키트는 해당 방문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방문 키트를 다른 회차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료된 키트는 정말 누나 좀 봐주겠니?